골절 상태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기 자극을 했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추나요법보다는. 안녕하세요, 모던랩 이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손을 꺾는 거 두둑두둑 소리 나는 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손을 꺾거나 목을 꺾거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한동안 유튜브에서 ASMR 영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중에 상당수는 도수치료나 추나치료나 카이로프래틱의 소리 나는 영상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왠지 모르게 그 영상들을 보고 나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가 높은 치료 술기들이었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항치료, 침치료, 뭐 한약치료, 약침치료 쭉 있지만 추나치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치료 효과도 높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은 추나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같은 한의사가 보더라도 와, 이 사람 치료 잘한다, 내가 아파도 이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다 하는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그런 분입니다. 전 자생한방병원 진료 원장님이시자 현 양재역 도곡동 정재현 한의원 대표 원장을 맡고 계신 정재현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 그 추나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가 도수치료와 추나치료의 차이인 건데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이제 수기요법, 손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도수치료와 추나치료는 세세히 뜯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의외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는 그 양방치료 영역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시행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의사 선생님의 면밀한 관리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시행하는 요법이 이제 도수치료고요. 추나치료는 주체가 완전히 다르죠. 추나치료는 한방치료고요.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수기치료라서 이제 추나치료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도수치료는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골격 이외에 좀 비교적 부드러운 연부 조직을 손으로 일일이 풀어주는 걸 이제 도수치료라고 부르고요. 추나치료는 골격 쪽, 그러니까 연부 조직보다는 좀 더 골격이나 관절의 구조 자체를 비뚤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제 추나치료거든요. 물론 추나치료도 일부분 연부 조직을 이완해주는 기법들이 있기는 한데 크게 보면 도수치료는 보다 연부 조직을 이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추나치료는 비뚤어진 골격이나 관절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주고 바로잡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도수치료도 골격을 잡는 치료를 하긴 하는데 주안점이 조금 다르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치료하다 보면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혹은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치료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도수치료는 저희가 뭐 30분도 해주고 1시간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예. 추나치료는 이거밖에 안 해줘요? 라고 하는데 추나치료 시간이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짧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실제로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추나치료가 뭐고 도수치료가 뭐고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보통 도수치료는 보통 30분 이하는 별로 없고요. 보통 30분 도수치료를 하면은 얼마, 뭐 50분은 얼마, 뭐 1시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치료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추나치료는 그렇지 않아요. 추나치료는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을 아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도수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부 조직을 일일이 손으로 이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어떤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손으로 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풀 수가 없습니다. 30분 미만, 뭐 10분, 20분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해야 뭐 목이면 목, 어깨, 무릎 어떤 특정 부분에 충분한 이완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추나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풀어준다기보다는 비뚤어진 골격이나 아니면 잘 작동하지 않는 관절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정 기법들은 그다지 도수치료에 비해서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기법들은 순간적으로
큰 힘으로 빠른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비뚤어져 있는 부분이 잘 교정됐으면 그걸로 추나 치료의 목적이 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했다 그래서 좋은 추나 치료가 아니라 짧은 시간을 했더라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교정이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적합한 추나 치료인 거죠. 그래서 도수 치료는 그렇게 뭐 30분, 50분, 1시간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추나 치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뚤어져 있는 걸 얼마나 잘 회복시켰는가. 그래서 시간을 따지는 치료가 아니고요. 비뚤어진 게 교정됐으면 올바른 치료죠. 그래서 이제 추나 치료는 상대적으로 도수에 비해서 짧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추나요법으로 이제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목, 허리, 어깨, 무릎,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대관절들 뿐만 아니라 팔꿈치, 손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까지 모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추나요법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다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근골격계에서 비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추나 치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추나요법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이제 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추나 치료가 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 치료는 현재 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안정성이나 효과가 입증됐다는 얘기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추나 치료가 근골격계의 모든 질환에 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서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우리가 내 의지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소화를 한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대소변을 조절한다든지 수면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돌아가는 신경계가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편함에 이제 추나요법이 또 새롭게 연구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임상 결과가 쌓이고 충분히 더 검증이 이루어지면 추후에 아마 그 단순히 지금처럼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그런 자율신경계의 교란이나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에도 추나요법이 좀 더 널리 쓰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도수 치료에도 내장기 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추나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널리 사용하는 거고요. 실은 근골격계 질환에 다용되고 있고 실은 내장기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걸로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 하다 보면 네. 환자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고 나서 이거 좀 찌뿌둥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물론 그건 부작용은 아니지만 네. 추나요법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이 뭐 추나 치료뿐만 아니라 뭐 침을 맞았다 그래도 맞은 부분이 좀 뻐근하거나 찌뿌둥하나 그런 어떤 반응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잘 시행된 추나요법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추나요법의 상대적인 금기증이나 절대적인 금기증들이 있는데 상대적인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주의해서 해야 될 환자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 상태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기 자극을 했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추나요법보다는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추나요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체가 누구라고 한의사가 하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영상 자료도 보고 환자들의 임상 증상도 보고 추나요법이 어떤 게 도움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자격자나 아니면 뭐 유사 의료인한테 받아서는 안 되고 한의사 선생님이 면밀하게 좀 잘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추나여야 되겠습니다. 예. 추나 치료는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받는 게 꼭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만성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계속 아픈 거죠. 만성적인 통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생활 습관, 자세 습관, 뭐 직업 같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근육의 영향이나 혈액순환의 문제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죠. 또 하나는 거북목, 일자목, 라운드 숄더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추나 치료, 이 추나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그 질문들 다 하나씩 영상으로 잇따라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모던랩 구독도 해주시고 자주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던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